침자 확률 99.99%. 이태준 회장은 DNA 검사 결과지를 보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밥집 아들 민석이가 바로 자신의 친아들 민준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눈 내리는 어느 저녁 한 그릇의 국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이 곁에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에게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수고했다며 등 두드려 주시는 따뜻한 손길과도 같습니다. 그 정성 잊지 않고 더 깊은 울림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눈발이 휘날리는 저녁 6시 국밥집 미숙이네 문 앞에 한 노부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미숙은 그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루한 점퍼에 낡은 운동화. 손등에는 동상 자국이 선명했고 할머니의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들 민석이의 백혈병, 수술비 3천만 원. 당장 다음 달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위험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노부부는 국밥 한 그릇 값도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더듬거리며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5장,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그럼 한 그릇만 주시고요. 둘이 나눠 먹을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미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미숙은 숟가락을 꽉 쥐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2배는 푸짐하게 국밥 2그릇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도 넉넉히 얹고 김치와 깍두기도 큰 접시에 가득 담았어요. 2분 드세요. 미숙이 국밥 2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우린 한 그릇만. 오늘 이벤트예요. 2그릇에 5,000원입니다. 미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미숙의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얼마나 굶었던 걸까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소중하게 떠먹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국밥은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미숙이 물을 따라드리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노부부는 5,000원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일어났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오세요. 미숙은 손을 흔들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000원. 국밥 원가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민서가, 엄마가 오늘 좋은 일 했어. 그러니까 너도 꼭 나을 거야. 미숙은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한빛그룹 본사 회장실, 72세의 이태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아직도 사무실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내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조금만 있다 갈게. 오늘 그 국밥집, 정말 따뜻한 곳이었어요. 그 사장님, 우리가 돈이 없는 걸 아시고도 그렇게 푸짐하게 주시더라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국밥을 먹었어. 태주는 오후에 아내와 함께 변장하고 거리를 돌아다녔던 일을 떠올렸어요. 평소 궁금했던 것. 과연 서민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가난한 행색으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냉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국밥집 사장님만은 달랐어요. 자신들보다 더 힘들어 보이면서도 기꺼이 베풀었던 그 마음. 여보, 그 가게 주소 알지? 네, 왜요? 내일 비서실장에게 조사를 시켜보려고. 그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정말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분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 태주는 서류 더미 속에서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을 꺼냈습니다. 30년. 아들을 잃은 지 30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놀이공원에서 손을 놓친 그 순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작은 몸,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을 수십 명 고용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민준아, 너도 어딘가에서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서 잘 살고 있겠지? 태주는 사진 속 아들의 왼손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은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내가 직접 만들어준 반지. 안쪽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태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은행에서 대출 거절 통보를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하셔서요. 제발요. 우리 아들이 죽어요. 제발 돈을 빌려주세요. 미숙은 무릎을 꿇었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자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미숙이네 국밥집이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미숙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저는 한빛그룹 비서실장 정민호라고 합니다. 순간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빛그룹? 그 유명한 식품 대기업? 저희 회장님께서 어제 이 집 국밥을 드시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민호의 말에 미숙은 어제 그 노부부를 떠올렸어요. 설마 그분들이? 정민호 비서실장은 미숙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사장님께서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아들이 백혈병이에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자세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숙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갑자기 쓰러진 일, 병원에서 받은 백혈병 진단,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의 수술비, 그리고 다음 달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사의 말까지. 민석이는 제 친아들은 아니에요. 15년 전에 고아원에서 입양했죠. 그때 3살이었는데 너무 아프고 가엾어 보여서 데려왔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아프다니. 제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정민호는 메모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 군의 생년월일을 알 수 있을까요? 2006년 11월 3일이요. 정확한 생일은 모르고 고아원에서 추정한 날짜예요. 정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이태준 회장의 아들 민준이 실종된 날이 1994년 11월 5일. 만약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30세. 하지만 고아원 기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민석 군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대학병원 503호실입니다. 정민호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미숙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함은 제 개인 번호예요. 급하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미숙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회장님은 선행에 보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민호가 떠난 후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한편 한빛그룹 회장실, 이태준 회장은 정민호의 보고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혈병이라고? 네, 회장님. 수술비가 3천만 원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장 지원해. 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혹시 사기일 수도. 아니야. 어제 내가 직접 그 사장님을 봤어. 그분은 진심으로 선한 사람이야.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민호, 한 가지 더 조사해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그 아들, 민석이라고 했나? 그 아이의 과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 15년 전 고아원 기록, 그 이전의 행적까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민호가 나가고 나서 태주는 서랍에서 민준이의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안에 서연이 들어왔어요. 여보, 벌써 조사를 시작했어요? 응. 그 집 아들이 백혈병이래. 입양한 아들인데.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양하라고요? 15년 전에 고아원에서 데려왔대. 그때 3살이었다고 하더군.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5년 전이면 2009년. 민준이가 실종된 지 15년 후. 만약 민준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었다면 고아원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여보, 우리 그 아이를 만나러 가봐요. 왜 그래? 무슨 생각이라도. 아니에요. 그냥 그 착한 사장님의 아들이 어떤 아인지 궁금해서요. 서연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하는 기대감, 30년 동안 품어온 희망, 그것이 또다시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오후 대학병원 503호실, 미숙은 병실에서 아들 민석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안 아파. 18살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민석아, 엄마가 꼭 너 살릴 거야. 꼭. 엄마가 더 힘들어 보여. 엄마, 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민석은 미숙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에 민석의 왼손이 들어왔어요. 약지에 끼워진 작은 은반지. 너무 작아서 빼지도 못하는 반지였습니다. 민석아, 이 반지 언제부터 끼고 있었지? 몰라. 내가 기억할 때부터 계속 있었어. 빼려고 해도 안 빠져. 그렇구나. 미숙은 처음 민석을 입양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3살짜리 꼬마의 손에 이미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반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 누가 와? 민석의 말에 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품이 있는 노부부가 들어섰어요. 어제 그 국밥집의 노부부.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과 명품 핸드백, 세련된 머리 스타일. 저희를 기억하시나요? 이태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미숙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맞습니다. 어제 맛있는 국밥 대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저는 한빛그룹 회장 이태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서연입니다. 태준의 말에 미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빛그룹 회장. 제게 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총수. 죄송합니다. 어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우리 부부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서연의 시선이 병상에 누운 민석에게로 향했습니다.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석의 얼굴, 특히 그 눈빛,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 민준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석이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다가가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많이 아프니? 괜찮아요, 할머니. 민석의 손에서 작은 은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그 반지에 고정됐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반지, 30년 전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아들에게 채워준 바로 그 반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손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반지 안쪽을 보려고. 하지만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 반지, 예쁘구나. 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대요.
민석의 대답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도 그 반지를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설마. 서연은 눈물을 재빨리 닦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요즘 눈이 자꾸 촉촉해져서. 괜찮으세요?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괜찮아. 너 때문에 할머니 마음이 아파서 그래. 서연의 손이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마치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친근했습니다. 태주는 미숙에게 다가갔어요. 사장님, 민석 군의 수술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어제 우리 부부가 힘들 때 도움을 주셨잖아요. 이건 그에 대한 보답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그냥 당연하게 한 일이고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미숙은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사장님, 태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제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믿고 있어요. 미숙은 태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제 아들이 지금 어딘가에서 아파하고 있다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의 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태준의 말에 미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일어나세요. 부디 민석 군이 건강하게 회복하길 바랍니다. 태준은 미숙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실을 나서는 길, 서연은 계속 뒤를 돌아보았어요. 민석의 얼굴이 그 은반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차에 타자마자 서연이 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도 봤죠? 그 반지. 응, 봤어. 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비슷한 반지가 많을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그 반지는 제가 만든 거예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쪽에 민준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어요. 기억나죠? 그래, 기억해. 하지만 태준은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자. 다시 실망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이야. 알아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죠.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민호에게 더 정확한 조사를 지시하세요. 민석이의 과거, 그 반지의 출처, 모든 걸 알아내야 해요. 알겠어. 내일 당장 시작하겠어. 태주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피어나는 희망. 그것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틀 후, 정민호는 상세한 조사 결과를 들고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며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민석 군은 15년 전인 2009년 11월 서울 소재 사랑의 집 고아원에서 박미숙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 이전 기록은? 그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민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민석 군은 2009년 10월 고아원 앞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약 3살로 추정. 버려졌다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그 이전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실종 신고는? 당시 경찰에 확인한 결과 해당 시기에 비슷한 나이의 아이 실종 신고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혹시 유괴된 아이였을 가능성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민호가 망설이자 태준이 물었습니다. 뭔가 더 있나? 네. 고아원 원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석 군이 발견되었을 때 손에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반지가 너무 작아서 절대 빠지지 않았다고 해요.
마치 아주 어릴 때 껴서 자라면서 손에 박힌 것처럼 바로 그거였어요. 서연이 민준에게 반지를 채워준 것은 생후 6개월 때 너무 어린 나이에 반지를 끼워서 자라면서 절대 빠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민호,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반지의 정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까? 회장님, 그건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내일 다시 병원에 가자. 태준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알아보자. 다음 날 오전, 태준과 서연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숙은 깜짝 놀라며 그들을 맞이했어요. 회장님, 사모님, 어떻게? 민석군 상태가 궁금해서요. 괜찮으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병실 안에서 민석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 민석아. 좀 나아졌니? 서연이 다가가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서연은 민석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은반지. 작지만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반지. 민석아, 할머니가 이 반지를 좀 자세히 봐도 될까? 네, 물론이요. 서연은 돋보기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의 손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반지 안쪽, 아주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 민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여보. 서연은 태준을 바라봤어요. 태준도 다가와 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민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넌 우리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민석과 미숙을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민석아. 할머니도 옛날에 아들을 잃어버렸거든. 내가 그 아이랑 비슷해서 그래. 서연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었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민석의 순수한 눈빛에 서연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태준은 미숙을 복도로 불러냈어요. 사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민석 군을 입양하실 때 그 아이에 대해 알고 계셨던 게 있나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고아원 선생님도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다만 2009년 10월 어느 날 고아원 문 앞에 버려져 있었대요. 담요에 쌓인 채로요.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다른 건 없었나요? 메모나 편지 같은 거?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은반지만. 미숙의 말에 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반지는 원래 민석이 손에 끼워져 있었나요? 네. 너무 작아서 빠지지도 않고요. 고아원 선생님이 병원에 가서 빼려고 했는데 의사가 무리하게 빼면 손가락이 다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뒀대요. 그렇군요.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혹시 민석 군의 생일을 정확히 아시나요? 고아원에서는 1994년생으로 추정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서 발견된 날짜를 기준으로 2006년 11월 3일로 등록했고요. 1994년이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해가 1994년. 실종된 날이 1994년 11월 5일. 만약 민석이 민준이라면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혹시? 미숙도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그냥 제 아들과 나이가 비슷해서요. 태준은 얼버무렸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서연은 민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석아, 너 뭘 좋아하니? 피아노요. 피아노?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도 피아노를 좋아했었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은 없는데
학교 음악실에 있는 피아노를 칠 때마다 신기하게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정말? 네. 선생님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독학으로 이렇게까지 칠 수 있는 건 천재 아니면 전생의 피아니스트였다고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준에게 생후 6개월부터 피아노 소리를 들려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기가 음악을 들으면 좋다고 해서 매일 클래식을 들려주고 피아노 건반을 만지게 했었죠. 혹시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걸까? 민서가 할머니가 태어나면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거든. 정말요? 와, 가고 싶어요. 민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꼭 와야 해. 약속이다. 서연은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밤 태준과 서연은 집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확신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반지, 생년월일, 피아노에 대한 재능, 모든 게 일치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DNA 검사를 해봐야 해. 어떻게 하죠? 미숙 씨는 민석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DNA 검사를 하자고 하면 놀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일단은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의 수술을 먼저 성공시키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혈액형이나 DNA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여보, 만약 정말 민석이가 민준이라면 미숙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야 해. 미숙 씨는 15년 동안 민석을 키웠어. 그분도 민석의 엄마야. 태준의 목소리에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빼앗는 건 아니야. 모두가 가족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해. 일주일 후 민석의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국내 최고의 혈액내과 전문의를 초빙했어요. 서울대병원 김진우 교수, 백혈병 수술 성공률 98%를 자랑하는 명의였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태준은 김진우 교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서연은 민석의 병실을 찾았어요. 민석아, 내일이 수술이구나. 네, 할머니. 조금 떨려요. 괜찮아.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실 거야. 꼭 성공할 거야. 서연은 민석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안는 아들. 너무나 컸지만 여전히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할머니가 잃어버린 아들. 저랑 비슷한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응, 비슷해. 아니, 너무 닮았어. 눈빛도, 웃는 모습도, 목소리도.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는 믿어.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할머니 아들 대신 할게요. 민석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순간 서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민준이라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민호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수술 중에 DNA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김 교수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회장님, 정민호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1994년 11월 5일 민준 도련님이 실종된 당일의 CCTV 기록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뭔가 나왔나? 네. 당시에는 화질이 좋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최신 기술로 복원한 결과 수상한 차량 한 대가 포착되었습니다. 수상한 차량? 네.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아이를 안고 급히 떠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이 어렵지만 정민호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흐릿하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건을 재수사 의뢰하겠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민석이 민준이라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습니다. 수술실 앞, 미숙과 남편 동욱, 그리고 태준과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진 지 3시간이 흘렀어요. 사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 교수님은 최고의 실력자십니다. 태준이 미숙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감사해야죠. 사장님 덕분에 세상에 아직 따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서연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4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김진우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도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미숙이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회복만 잘 되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동욱도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태준과 서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교수가 태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샘플 채취했습니다. 연구소로 보내드릴까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꼭 지켜주세요. 물론입니다. 이틀 후 태준의 서재. 정민호가 봉인된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 결과입니다.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서연도 옆에 와서 서 있었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검사 의뢰인 이태준, 피검사자 1 이태준, 피검사자 2 박민석, 검사 결과 친자 확률 99.99%, 결론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확실함.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태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서연은 그 서류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여보, 여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에요. 민석이가 우리 민준이에요. 서연은 태준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민준아, 우리 민준이. 태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72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순간들. 아들을 잃었을 때, 그리고 아들을 다시 찾았을 때. 정민호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태준은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민호,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미숙 씨 부부에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하지만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숙 씨는 15년 동안 민석이를, 아니 민준이를 키웠어. 그분도 민준이의 엄마야.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민준이의 상태가 안정되길 기다리자. 그리고 유괴범을 찾아야 해. 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세요. 그리고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민석은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그리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었어요. 민석아. 서연이 병실에 들어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민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어때? 훨씬 좋아요.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엄청 빠르다고 하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서연은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왼손에 여전히 끼워진 은반지. 민석아, 할머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요. 너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니?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고아원에 있었던 것만 어렴풋이 기억나요. 그 이전은?
민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어떤 놀이공원에서 회전 목마를 타는 꿈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니? 아니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그냥 따뜻했던 것만 기억나요. 민석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민준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었어요. 회전 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먹고 풍선을 샀습니다. 그리고 잠깐, 정말 잠깐 손을 놓았던 순간, 민주는 사라졌습니다. 민서가 그 꿈 또 꾸면 할머니한테 얘기해줘. 할머니가 같이 기억해줄게. 네, 할머니. 그날 저녁 정민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큰 단서를 찾았습니다. 뭔가 1994년 당시 민준 도련님을 유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태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야? 당시 한빛그룹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 장석철입니다. 회장님께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석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회장님께서 15년 전에 횡령 혐의로 해고시킨 직원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 사람이 1994년에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지금 추적 중입니다. 하지만 정민호의 목소리가 침통해졌습니다. 5년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간암이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족은? 부인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찾아가세요. 그리고 30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사흘 후 정민호는 장석철의 부인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인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장석철의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한빛그룹에서 왔습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이요? 네. 1994년 11월 5일 놀이공원에서 아이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여인은 주저앉았어요. 그 일을 어떻게... 부인, 혹시 남편분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나요? 한참의 침묵 끝에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고백했어요. 정민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자기가 회장님의 아들을 유괴했다고, 회장님께 복수하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키우려고 했대요. 하지만 아이가 계속 울고 보채서 결국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고아원 앞에 버렸다고 했어요. 2009년쯤이었대요. 정민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동안 장석철은 민준을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고아원에 버린 것이었어요. 부인, 이 사실을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도 그 죄책감에 평생 시달렸어요.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정민호는 녹음기를 꺼내 여인의 증언을 모두 녹음했습니다. 정민호의 보고를 들은 태주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장석철, 그 사람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년 전 장석철의 횡령 사건, 그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원한이 이토록 끔찍한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민준을 15년 동안이나 감금했다는 거야? 네, 추정하건대 그렇습니다. 하지만 돌볼 능력이 없어서 결국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15년. 태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15년 동안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서연이 들어와 태준을 안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장석철은 죽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민준이에요. 그래, 맞아. 지금은 민준이가 중요해. 태주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 미숙 씨에게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지. 그리고
태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자. 그분이 없었다면 민준이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당신 말이 맞아요. 미숙 씨는 15년 동안 민준이의 엄마였어요. 다음 날 태준 부부는 미숙을 조용한 카페로 불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가 퇴원하면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준의 진지한 표정에 미숙도 긴장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30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요? 미숙은 무의식적으로 민석의 반지를 떠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생후 6개월 때 이 반지를 채워줬습니다. 태주는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민준의 사진. 왼손에 작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석이 손에 있는 반지와 똑같습니다. 서연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반지를 클로즈업한 사진. 안쪽에 새겨진 민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DNA 검사 결과입니다. 태주는 봉인된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친자 확률 99.99%.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장님, 민석 군은 제 친아들 민준입니다. 태준의 말에 미숙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에요. 민석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15년 동안 키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리는 겁니다. 서연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이 없었다면 민준이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사장님이 민준이를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민석이를 빼앗아 가시는 건가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닙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를 빼앗으려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도 우리 가족이 되는 겁니다. 네. 사장님과 사장님 남편분, 그리고 민준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연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사장님은 15년 동안 민준이의 엄마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엄마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숙은 서연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에게, 아니 민준이에게는 언제 말씀하실 건가요? 그건... 미숙은 망설였어요. 좀 더 건강해지면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몸이 약해서. 사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는 말해야 합니다. 민준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와,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았나? 민석은 활짝 웃으며 햇빛을 쬐었어요. 민석아, 이제 정말 건강해진 거야. 미숙이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이제 괜찮아. 응, 알아. 기뻐서 우는 거야. 그때 태준 부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석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셨네? 안녕하세요. 민석은 뛰어가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아,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지? 서연이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 그랜드 피아노 보러 가는 거죠? 그래, 오늘은 마음껏 연주해도 돼. 태준의 대저택. 민석은 거대한 집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와, 정말 크다. 들어와, 민석아. 거실에는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저게 진짜 그랜드 피아노예요? 응, 30년 전에 산 거야. 민준이를 위해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30년 전
민준에게 매일 들려주던 곡.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민서가 그 곡을 어떻게 알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민석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태주는 서연의 어깨를 안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민서가 태준이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네, 할아버지. 앉아볼래? 민석은 소파에 앉았어요. 미숙과 동욱도 함께 앉았습니다. 태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석아, 너는 우리 아들이야. 네. 민석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 아들의 이름이 민준이었지. 서연이 민석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너의 그 반지. 안쪽에 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 진짜요? 민석은 자신의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는 DNA 검사도 했어. 너는 우리의 친아들 민준이야. 태준의 말에 민석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다가와 민석을 안았어요. 민석아, 놀랐지? 엄마도 놀랐어. 그럼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너의 엄마야. 15년 동안 너를 키운 엄마.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너의 부모님이셔.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저는 2명의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 서연이 다가와 민석을 안았어요. 넌 정말 행복한 아이야. 2명의 엄마와 2명의 아빠가 있으니까. 민석은 2 엄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태준과 동욱도 함께 그들을 안았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석, 아니 민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혼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민주는 태준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왜 미숙 엄마 집에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아,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말해줄게. 태준은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이공원에서의 행복했던 시간, 잠깐 손을 놓친 순간, 아들이 사라진 충격, 경찰 수사와 사설 탐정 고용, 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세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태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너를 유괴한 사람은 장석철이라는 사람이었어.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사람이지. 유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복수하려고 너를 데려갔어. 그리고 15년 동안 감금했지. 15년이나요? 응.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너를 돌볼 능력이 없어서 2009년에 고아원 앞에 버렸어.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숙 엄마가 너를 발견해서 입양했고 1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 어렸으니까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해. 미숙이 민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를 유괴한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5년 전에 죽었어. 간암으로. 태준의 대답에 민준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복수는 못하는 거네요. 민준아. 서연이 민준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복수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우리가 다시 만난 게 중요한 거야. 그래, 할머니 말이 맞아. 태준도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각하자. 민준은 4명의 부모님을 돌아보았어요. 친부모님 태준과 서연, 양부모님 미숙과 동욱. 저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4명이나 생겼어요. 민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한빛그룹 본사. 태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3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아들 이민주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괴되었고 감금되었고 버려졌습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한 가정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와 김동욱 씨 부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영과 민준, 그리고 미숙 부부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약속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태주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앞으로 한빛그룹은 실종 아동과 유괴 방지를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가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또한 박미숙 씨의 국밥집 미숙이네를 한빛그룹의 외식 브랜드로 육성하여 전국 체인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미숙은 놀라서 태준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건... 미숙 씨, 당신의 선한 마음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기자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꿈 같아요. 하지만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민준은 4명의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태준의 저택,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태준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한빛그룹의 후계자야. 천천히 회사 일을 배우면 돼. 아버지, 저는 아직... 괜찮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자. 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다시 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 저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어요. 민준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음악? 네. 피아노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콘서트를 열고 싶어요. 미숙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엄마가 응원할게. 두 엄마 모두 응원할게. 서연도 손을 얹었습니다. 태준과 동욱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준아. 내 꿈을 이뤄. 민준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틀 후 경찰서. 태준은 장석철 사건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회장님, 장석철의 부인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장석철 본인은 이미 사망했고 부인은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하지 마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그분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고통받았을 거고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큰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달 후, 민주는 서울예술대학 음악과에 입학했습니다. 개강 첫날 피아노 레슨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희 교수입니다. 김 교수는 민준에게 악보를 건넸어요. 한번 쳐볼래요? 민준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어요. 쇼팽의 녹턴. 아름다운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 교수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민준 씨,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무한테도 안 배웠어요.
독학입니다. 독학으로 이 정도라니. 당신은 천재예요. 김 교수의 말에 민주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아노를 치면 마음이 편해져요.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당신은 꼭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1년 후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 이민준 피아노 독주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떨리니? 무대 뒤에서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요, 어머니. 민준은 이제 서연을 할머니 대신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미숙은 엄마로. 괜찮아. 넌 정말 잘할 거야. 미숙도 옆에서 민준을 격려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다 계시니까 저는 무적이에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태준과 동욱도 다가왔습니다. 아들, 준비됐나? 네, 아버지. 민준은 태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빠도. 동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무대 감독이 신호를 보냈어요. 민준 씨, 5분 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객석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한빛그룹 임직원들도 많았고 민준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피아노를 비췄어요. 민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민준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4명의 부모가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오늘 제가 연주할 곡은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이 곡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들었던 곡이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곡입니다. 민주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에 닿았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아기 민준에게 매일 들려주던 그 곡. 이제 성인이 된 아들이 직접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태준도 눈물을 닦았어요. 미숙과 동욱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민준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기교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감정이 깊었어요. 30년의 고통과 슬픔, 15년의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재회의 기쁨과 감사, 모든 감정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 민주는 일어나 깊게 인사했습니다. 앙코르 요청이 이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한 곡 더 연주하겠습니다. 민주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 곡은 제가 직접 작곡한 곡입니다. 제목은 가족입니다. 새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처음에는 슬프고 외로운 선율로 시작했습니다. 유괴, 감금, 고아원의 고독함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차 따뜻하고 밝은 멜로디로 변해갔습니다. 미숙의 사랑, 동욱의 헌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발견. 마지막에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로 끝났어요.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네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콘서트가 끝난 후 로비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준과 서연, 미숙과 동욱, 그리고 가운데 민준.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30년 동안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았습니다. 태준은 민준의 어깨를 안았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태주는 미숙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미숙 씨와 동욱 씨는 제 아들을 15년 동안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제 가족입니다. 미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다음 날 한빛그룹 본사. 태주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이민준을 한빛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준이는 지금부터 회사 경영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음악 활동도 계속할 것입니다. 태주는 민준을 바라봤어요. 일과 꿈 두 가지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은 미숙의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미숙이네 국밥. 이제는 서울에만 50개 체인을 가진 유명 브랜드가 되었어요. 엄마, 민준아 왔구나. 미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직접 국밥을 만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직원들한테 맡기고 쉬셔도 돼요. 아니야. 엄마는 국밥 만드는 게 좋아. 이게 엄마의 행복이야. 미숙은 국밥 한 그릇을 민준에게 내밀었어요. 먹어봐. 엄마표 국밥. 민준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역시 엄마 국밥이 최고예요. 그럼 엄마가 15년 동안 만든 거니까.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준아. 그날 저녁 태준의 저택. 온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태준, 서연, 미숙, 동욱, 그리고 민준. 5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건배. 5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민준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는 평생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았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지. 태준은 가족들을 돌아봤어요. 바로 가족이야. 가족이 있어야 모든 게 의미가 있어. 서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동욱이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민주는 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2명의 아버지, 2명의 어머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모들이야.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5명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30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해줄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너와 놀이공원에 갔어. 넌 회전목마를 정말 좋아했지. 어머니가 꿈에서 본 회전목마가 그거였구나.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너를 아버지한테 맡겼어. 그런데 아버지도 급한 전화를 받느라 내 손을 놓쳤고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이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그 일이 있었기에 미숙 엄마, 동욱 아빠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미숙이 민준을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당연한 말이에요, 엄마. 태준이 일어나 벽난로 위에 액자를 가져왔어요. 30년 전 민준의 사진. 그리고 옆에는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여기 다 담겨 있구나. 태준이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15년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가족.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가요. 우리 모두 함께. 5명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가족.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를 잃어버렸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구나. 유괴도, 감금도, 고아원도 모든 고통이 결국 이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민준아, 미숙이 불렀어요. 네, 엄마. 내일 국밥집에 와. 엄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국밥 끓여줄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서연이 손을 들었어요. 저도 미숙 씨 국밥 배우고 싶어요. 정말요? 환영이에요. 미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태준과 동욱도 손을 들었어요. 그럼 내일은 온 가족이 국밥집에서 만나는 거네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족이니까 함께하는 거지. 5명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점점 더 하얗게 물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집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의 이별, 15년의 기다림, 그리고 영원한 재회. 이것이 이민준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불씨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불씨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지혜나 소감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보따리 풀 때까지 모두 평안하세요.